안녕하세요. DK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연산 중 덧셈과 뺄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항식의 연산에 필요한 용어와 기본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연산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a와 2a를 더해보겠습니다. 앞에 3a는 a가 3개라는 의미이고 뒤에 2a는 a가 2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를 더하면 a가 5개, 즉 5a가 됩니다. 이를 동류항에서 동일한 문자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3a와 2b를 더한다고 하면 서로 문자가 달라 더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동류항끼리 숫자 부분을 더하는 것이 항의 덧셈입니다. 뺄셈도 마찬가지로 동류항끼리 문자를 묶고 숫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의 예는 단항식을 다뤘습니다. 다항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항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항이 많더라도 여러 항 중에 동류항끼리만 계산하기 때문에 단항식들의 덧셈과 뺄셈이 됩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항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들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화면에서처럼 다항식이 한 문자로 치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치환이란 식에서 특정 항 또는 여러 항들을 다른 문자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치환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간단히 하거나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경우 풀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괄호를 없앱니다. 다음은 동류항끼리 정리하여 간단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때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차수는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문자는 A, B, C 또는 X, Y, Z 순으로 정리합니다. 하나의 항에서 두 가지 문자가 같이 있을 때는 A, B, C 등을 X, Y, Z 등보다 앞에 써줍니다. 따라서 EXA라 쓰지 않고 EAX라 씁니다. 여기서 괄호를 푸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시죠? 괄호 밖에 부호가 플러스거나 맨 앞에 항이라서 안 적혀 있으면 모두 플러스인 것이므로 화면의 식과 같이 괄호 안의 부호를 그대로 괄호를 없애면 됩니다. 괄호 밖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괄호 안의 항들이 부호가 바뀌면서 나오게 되죠.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첫 번째 경우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두 개의 다항식이 뺄셈으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우선 괄호를 풀어줍니다.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는데요. x의 제곱항 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고 x, y 항의 개수는 부호가 다르므로 삭제됩니다. y제곱항은 계산하면 y제곱이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우인 항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의 형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기본 순서는 앞에서 항들이 나열된 경우와 유사합니다. 다만 항이 많고 치환된 문자들이 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입하고 간단히, 두 번째는 간단히 하고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예시의 경우 첫 번째는 a-2b 플러스 3c에 a, b, c의 다항식을 대입하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2a-b a-2b 플러스 c를 먼저 간단히 하고 a, b, c의 다항식을 대입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대입하고 간단히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항이 많기 때문에 풀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치환된 문자의 식에 표시된 부호와 숫자에 따라 다항식을 변형합니다. 아래 예와 같이 b가 나타내는 다항식을 미리 마이너스 2b에 맞춰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다항식을 모두 한 줄씩 내렸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비어있는 항이 있으면 해당하는 부분을 비워두고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계산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된 식을 세로로 계산, 즉 동류항끼리 계산하여 정리합니다. 이때도 대부분의 경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며 차수와 문자의 순서를 지키면서 적어주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은 각 다항식을 치환된 식에 맞게 변형하는 것입니다. 이때 숫자와 부호를 모두 곱해 놓으면 나중에 항들의 덧셈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고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A는 변화가 없고 B는 다항식의 각 항에 -2를 곱하고 C는 각 항에 3을 곱합니다. 이때 비어있는 항은 해당 부분에 공간을 두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식을 내려 쓰는데 화면에서처럼 처음부터 내렸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류항들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미 세로로 동류항이 되도록 묶었고 각 항들의 부호와 숫자를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로로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인 간단히 하고 대입하기입니다. 문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에 구하는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입하고 간단히 하기를 하면 계산하기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치환된 문자로 된 식을 먼저 간단히 합니다. 이러한 경우 풀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치환된 문자로 된 식을 간단히 정리부터 합니다. 화면 아래의 예시처럼 2a-b-a-2b 플러스 c에 구하는 식을 먼저 간단히 합니다. 먼저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원래 문제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처럼 훨씬 쉬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대입하고 간단히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이 경우 다음의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구하는 식 2a-b-a-2b 플러스 c를 간단히 하면 a 플러스 b c를 구하는 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각 다항식을 변경하여 a, b, c를 구하여 적습니다. 내림차순에서 비어있는 항의 자리를 비워두어 세로로 동류항이 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제 동류항으로 나열되어 있는 세로로 더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K였습니다.